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이거 정말 SF 블록버스터 시나리오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전을 가진 두 명의 거물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그 경쟁 무대를 마지막 개척지 바로 우주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오늘 저희는 이 현실판 스페이스 오페라의 대본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AI 기술 패권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인류 미래의 인프라 자체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 왜 AI의 미래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솔직히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아니, 샘 알트먼이 굳이 왜?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긴 그럴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AI 회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찰팬데 이제 와서 갑자기 로켓이라니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겉으로만 보면 정말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건 알트먼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아주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다음 단계요? 네, 모든 건 AI가 다진 그야말로 끝없는 갈증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챗 GPT 같은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소비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질문 하나 입력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서는 서버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요, 지금의 LLM과는 비교도 안 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에너지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문자 그대로 쓰이는 거죠.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그 천문학적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 센터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미 한계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첫 번째,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아, 전기요. 네,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만큼의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AGI 시대가 오면 일부 예측에서는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AI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까지 나와요. 전 세계 전력의 상당 부분이요.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 공간과 환경 규제고요. 이런 시설을 안전하게 지을 땅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열이나 탄소 배출 문제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죠. 하긴 데이터 센터 유치한다고 하면 항상 그 지역 전력 수급 문제랑 환경 문제가 따라붙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트먼은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자신이 꿈꾸는 AGI라는 거대한 비전을 담기에는 너무 좁고 제약이 많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우주로 눈을 돌린 건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 지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초장기 인프라 전략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지구의 한계를 넘는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만 그럴듯한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기술적인 허들은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그 허들만 넘는다면 잠재적인 이점은 정말 명확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무한한 청정에너지예요. 무한한 에너지요? 네, 지구 궤도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처럼 밤이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일이 없잖아요. 아, 그쵸. 우주에는 날씨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100% 효율로 태양 에너지를 중단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잠깐만요. 그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됐네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태양광 패널이라도 밤에는 그냥 무용지물이고 날씨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발전 효율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주에서는 그 모든 제약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거군요. 네. 지구의 복잡한 전력망에서 완전히 독립된 오직 AI만을 위한 자체적인 무한에너지 공급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완벽한 냉각 시스템입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열과의 전쟁이거든요. 아, 열 문제. 컴퓨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랑 같은 원리죠. 맞아요. 수십만 대의 서버가 내뿜는 그 엄청난 열을 식히는 데만 해도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요. 물도 엄청나게 쓰고요. 그런데 우주 공간은 어떻죠?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한의 저온 상태잖아요. 진공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 진공 환경 자체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냉각 장치보다도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인 말 그대로 자연산 냉각 장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에너지는 무한으로 얻고 냉각은 공짜로 하고 정말 AI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특정 국가의 영토 안에 지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정치 상황, 법률,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긴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서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주권 문제로 검열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혹은 지진이나 수나미,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죠. 하지만 우주 공간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어떻겠어요? 그 모든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서버를 갖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AI를 위한 일종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디지털 신대륙을 우주에 건설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계획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신대륙으로 가는 길목을 이미 일론 머스크가 꽉 쥐고 있다는 점 아니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두 사람 관계가 참 복잡하잖아요. 네, 정말 복잡하죠. 단순히 비즈니스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서사가 얽혀 있어요. 원래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AI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회사를 떠난 게 머스크였고요. 그리고는 직접 x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렇죠. 심지어 인류를 위한다던 초심을 잃고 영리기업이 되어버렸다면서 오픈 AI에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이런 애증의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트머니 로켓 회사를, 그것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기웃거린다는 건 이건 거의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머스크의 앞마당인 우주에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AI라는 본진에서의 전쟁이 이제는 우주 인프라라는 새로운 전선으로 확전되는 결정적인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스페이스X 쓰기 싫으니까 다른 로켓 찾아봐야지 이런 소극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머스크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제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머스크의 제국이라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풀스택 전략인 거죠. 네, 정확해요. 머스크의 전략을 흔히 풀스택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직접 하겠다는 그런 그림이죠. 하나씩 짚어보면 스페이스X라는 로켓, 즉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로켓으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네트워크, 즉 통신 인프라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성 네트워크 위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나 xAI의 인공지능을 돌리는 완벽한 수직 통합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로켓, 위성, AI까지. 정말 빈틈이 없네요. 그런데 알트먼은 지금 이 거대한 생태계에 가장 근간이 되는 운송수단, 즉 로켓에 대한 통제권까지 직접 확보하려는 겁니다. 머스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어쩌면 머스크의 제국에 대항하는 대한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인 거죠. 아, 이제 그림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내 AI 제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제국으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를 내 최대 경쟁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왕국의 운명을 남의 손에, 그것도 라이벌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다른 분야라면요? 머스크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뉴럴링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알트먼이 개인적으로 머지랩스라는 똑같은 분야의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공동 설립자로 참여했어요. 아,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었군요. 네, AI, 우주, 뇌과학,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만한 분야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해 두겠다는 정말 전방위적인 체스 게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체스 게임 정말 복잡하고 스케일이 크네요.
그럼 알트먼의 실제 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뜯어보면 그의 최종 목표가 더 명확해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분석틀이 바로 가치사슬 분석입니다. 이걸 적용해보면 알트먼의 야망이 정말 한눈에 들어와요. 가치 사슬 분석이요? 네, AI 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4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핵심 기술이겠죠.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거요? 그 AI를 실제로 돌리는 운영 인프라, 즉 컴퓨팅 자원이에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지상의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우주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게 지금의 계획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 인프라를 우주로 보내야 하잖아요. 아, 운송수단? 즉 로켓이겠네요. 이건 지금 스페이스X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목표는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확보 및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 이 모든 걸 가동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자원이네요. 이것도 지금은 지상 전력망에 묶여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이제 이 4단계를 쭉 연결해 보세요. 핵심 기술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운영 인프라는 우주로 확장하고 운송수단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에너지는 우주 태양광을 쓰겠다는 겁니다. 와, 이걸 다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AI 모델부터 그걸 돌리는 서버, 그 서버를 쏘아 올리는 로켓, 그리고 그 모든 걸 움직이는 에너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통제하는 완전한 AI 인프라 수식 통합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상상 이상인데요? 그런데 계획이 거대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오픈 AI가 AI는 세계 최고로 잘 만들지 몰라도 로켓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 아닌가요? 이게 뭐 돈만 퍼붓는다고 다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거대한 계획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럴 때 스워트 분석을 해보면 강점과 약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스워트 분석이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보는 거죠? 네. 먼저 강점, 스트렝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오픈 AI의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샘 알트먼이라는 인물이 가진 비전 제시 능력과 자금 동원력이죠. 하긴 수십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약점, 위크니스는 더 명확해요. 말씀하신 대로 우주 산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전무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세계 체스 챔피언이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서 역도 선수로 금메달을 따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해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만큼 분야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로켓공학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십 년의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축적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의 그 수십억 달러로도 스페이스X가 지난 20년 동안 숱하게 로켓을 터뜨려가면서 쌓아온 그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살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엄청난 도박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매우 위험성의 큰 도박이죠. 그럼 기회, opportunity와 위협, threats 요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회 요인은 명확합니다. 아직 누구도 제대로 선점하지 못한 AI 컴퓨팅이라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지구의 환경 문제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니까요. 네. 반면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실패를 통해 쌓아온 그 기술적 해자, 특히 재사용 로켓 기술과 대량 생산 능력은 돈만으로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넘사벽이군요, 사실상. 그렇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존재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게는 넘기 힘든 진입장벽인 셈이죠. 여기에 머스크 진영과의 전방위적인 소송전이나 기술 견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고요. 그렇군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알트먼이 스토크 스페이스라는 신생 로켓 회사와 접촉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혹시 그 경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알트먼이 얼마나 실용적인 프래그매틱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용적이다? 네. 스토크 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출신 핵심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세운 곳이에요. 작지만 완전 재사용 로켓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이거든요. 아,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술력이 있는 팀을 보고 접촉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처음부터 모든 걸 개발하는 개발 전략 대신 이미 검증된 기술과 인력을 통째로 사오는 인수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겁니다. 20년의 기술 격차를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엿보이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강점, 약점, 전략까지 다 봤고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저희가 정말로 봐야 할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두 천재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자본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알트몬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로켓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걸 넘어서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픈 AI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AI를 기반으로 우주와 에너지를 아우르는 차세대 문명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기업이다라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업 계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픈 AI의 지금 그 엄청난 기업가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 회사의 잠재력은 지구라는 행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미래의 수조 달러짜리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선언인 셈이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기술 철학적 대립의 차원입니다. 철학의 대립이요? 네. 이 두 거인의 비전은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어떤 기술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을 보여줘요. 인류 머스크의 철학은 비교적 명확하죠. 인류의 다양성 종족화. 맞습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켜서 혹시라도 지구의 소행성 충돌 같은 재앙이 닥쳐도 인류라는 종을 보존하자는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인류를 위한 백업 드라이브를 화성에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샘 알트먼의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AI 문명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고 봐요. AI 문명 인프라 구축. 네.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탈출하는 것보다는 AI의 무한한 성장을 지원해서 지구의 에너지, 환경 같은 자원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AI를 인류 문명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동력으로 보는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 명은 인류를 우주로 탈출시키려 하고 다른 한 명은 AI를 위해 우주를 활용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비전이 충돌하는 겁니다. 알트먼에게 우주는 AI라는 거대한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 즉 하드웨어인 셈이에요. 하지만 머스크에게 우주는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터전이고요. 같은 우주를 보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한쪽 구석에서는 머스크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가는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있고 다른 쪽 구석에서는 알트먼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전지전능한 AI 신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유일한 발사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동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하, 네. 우주라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먼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트먼의 우주 진출은 단순히 값싼 전기를 찾거나 머스크를 피하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지구의 법이나 규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자신만의 완벽하고 독립적인 AI 왕국을 건설하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대담한 게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던 세 번째 차원, 규제 및 지정학적 문제와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우주에 서버를 두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겠군요. 당연히 생기죠. 만약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된다면 이 서버는 과연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국제법을 따라야 하는가,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같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우주 법률과 데이터 주권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알트먼의 계획에는 지구상의 온갖 규제와 환경 제약, 그리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AI 인프라를 완전히 탈출시키려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 샘 알트먼의 로켓 회사 탐색이라는 이 사건이 AI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탄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적인 함의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근해 주시죠. 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상 속 이야기였지만 이제 AI의 폭발적인 컴퓨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주가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부지로 진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AI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전쟁이 막을 올린 거죠. 새로운 골드러시가 우주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거인들의 전선 확대입니다. 알트먼과 머스크의 경쟁이 AI, 뇌과학을 넘어서 이제 우주 운송수단과 인프라까지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미래기술 시장 전체가 소수의 거물급 기술 기업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재편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실행력과 기술 격차의 문제입니다. 아, 결국 현실로 돌아오게 되네요. 네. 이 모든 거대한 비전의 성패는 결국 알트먼이 스페이스X와의 그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막대한 자본으로 스톡스페이스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그 격차를 사오거나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술 혁신으로 그 격차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건 그냥 SF 소설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 거대한 비전이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알트먼의 실행력 그리고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두 거인의 움직임이 앞으로 AI와 우주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눈을 떼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알트먼이 꿈꾸는 것처럼 AI 문명의 무한한 확장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행성에 걸쳐 인류의 생존 자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알트먼과 머스크의 이 거대한 경쟁은 우리 모두에게 그 근본적인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